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압류의 무서움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가 뭐죠? 압류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그 소유자에게 채무자에게 압류 등기를 하게 되는 걸 압류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압류가 정말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물건이 그렇진 않지만 이처럼 정말 무서운 압류의 경우를 권리 분석을 잘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그 커다란 손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이 되었고 다시 재매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각물건 명세서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보시면 최선수의 설정일자가 근저당이 2012년 10월 26일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한씨가 있는데요. 한씨의 전입신고일자가 2011년 12월 23일이죠. 자, 보다시피 근저당보다 전입일자가 빠르죠. 빠름으로 뭐라고 하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다는 뜻은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주장을 하는 거냐면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갔을 때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 있으니 1억 8천만 원을 전액 받지 못했다면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배당에서 배당 결제를 갔을 때 1억 8천만 원을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전액 배당을 다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다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1억 8천을 다 받지 못했다면 1억 7,999만 9천 원만 배당을 받았다. 그럼 1,000원이 남았죠. 1,000원이. 그러면 이 1,000원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1,000원을 다 받지 못했으니 나 이 집 안 나갈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낙찰자는 1,000원을 주고 자, 나가세요 라고 해서 1,000원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대항력이 끝나게 되는 거죠. 다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어쨌든 세입자는 1억 8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고 보증금은 대항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확정일자. 자, 확정일자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확정일자라는 거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고 뭐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일자 자체가 우선변제권을 뜻합니다. 즉 확정일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세입자가 배당 순위에 배당에 참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세입자가 배당 1순위로 전입신고를 1순위로 가장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저당이 들어오고 세 번째로 근저당이 들어오고 뭐 네 번째로 근저당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세입자가 가장 먼저 들어왔죠. 가장 먼저 들어왔으니까 1순위잖아요. 1순위. 1순위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고 대항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냐? 확정일자 대충 받았냐? 이 정도에 받았다고 칩시다. 이 정도의 확정일자를. 확정일자. 이 정도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순위는 1순위지만 배당에 있어서 순위는 바로 이 확정일자의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즉 2번 근저당 먼저 배당을 받고요. 남는 금액이 있다면 3번 근저당 배당을 받고요. 또다시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때서야 세입자 보증금 1억 8천 원 배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남는 금액이 있다면 4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2번이 배당을 받고 3번이 배당을 받았는데 딱 그 다음에 확정일자에 의해서 세입자의 배당을 받으러 딱 봤더니 남는 금액이 예를 들어 1억밖에 없다. 1억. 그러면 1억을 배당을 해주고요. 나머지 8천만 원 어떻게 되나요? 배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못 받게 되면 소멸이 아니라 8천만 원은 세입자는 가장 먼저 들어와 있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이 8천만 원은 나머지는 이 8천만 원 받지 못한 금액 아까 제가 1,000원 얘기한 것처럼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서 낙찰자가 이 세입자한테 8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이므로 정확히 이렇게 확정일자가 늦는 경우 전입신고는 빠른데 확정일자가 늦는 경우에는 배당을 정말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물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에 있어서 일단은 등기부를 봐야 되는데 좀 너무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보여지는 이 등기부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볼 수 있는 그걸 보겠습니다. 자, 세입자는요 2011년 12월 23일에 전입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죠. 2011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한 케이스처럼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입니다. 보증금은 1.8억 원이고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늦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 쭉 여기에 근저당, 압류, 근저당, 압류가 들어있는데 순서상으로 따진다면 바로 여기 이곳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거죠. 확정일자. 자, 그 뜻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모든 걸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확정일자가 배당을 받고요. 그리고 배당을 받는데 다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사항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얼마의 배당을 받을지 생각해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근저당 1억 1250만원, 그 다음에 근저당 2천만원. 이거는 이제 금액이 써져 있습니다. 물론 채권 최고액이므로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약 한 1억 3,250만원 정도 되는 거죠. 1억 3,250만원 정도는 근저당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압류 4가지가 있습니다. 노원구 세무서, 노원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자, 이 압류 금액 얼마예요? 등기부를 봤더니 금액들이 써져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일까요? 금액이 써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압류는 세금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아직은 그 법원 경매에서는 압류에 등기된 날짜가 나올 뿐이지 압류의 법정기일, 즉 압류는요 배당 자체가 법정기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이 등기부에 써져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법정기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언제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지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금액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 때문에 저도 이제 세무서에 전화해서 뭐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압류의 그 금액은 얼마에 밀려는지 대해서는 뭐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입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근저당 금액을 합치면 약 1억 3천이라 보고 그 다음에 이 압류 금액을 알아야만 남는 금액이 얼마에 따라서 세입자가 1.8억 원이 배당이 얼마나 될지, 전액 배당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판단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금액을 모르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게다가 자, 보시면 압류를 잠깐 좀 더 봐보시면요. 자, 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건 뭐 재산세라든가, 뭐 자동차세라든가,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세무서에 있는 부가가치세가는요,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이 안 되죠. 1억 3천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알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정말 이 물건을 정말 너무나 입찰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금액을 정확히 알아내야 됩니다. 법정기라고. 그러면 알아낸다고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요? 일단 우리는 제3자의 힘으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알아낼 수가 없지만, 자, 이런 근저당권자, 또는 뭐 이런 근저당권자, 또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관련자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서류 열람을 통해서 이런 금액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가서 부탁을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 정확히 금액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얼마 배당을 받을지 알아내서, 그 다음에 낙찰자가 낙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낙찰 금액에 따라서 낙찰자가 얼마 인수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나서 그래야만 그 이후에 이 물건을 입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물건은요, 함부로 덤벼서는 절대 안 되는 물건입니다. 세무서 금액이 얼마나 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작게 그냥 막 1,000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막 1억, 5억, 10억,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면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압류의 무서운 물건이기 되므로 이런 물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얼마를 배당을 받을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압류의 금액이 클지도 모르고, 또는 압류의 법정기일이 빨라서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봤을 때 압류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므로 물건을 찾아보실 때 압류가
이거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고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두 사람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먼저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가 혹시 먼저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지 않느냐, 이런 경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